안녕하세요. 뇌졸중 환자 재활 간호 미니 강의를 맡게 된 한국국제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김영옥입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의 정의, 뇌졸중의 증상, 재활 간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일반적으로 중풍으로 알려져 있으며 뇌의 갑작스런 혈류 감소로 인해 중추신경계의 기능장애가 오는 응급상황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뇌혈관이 색전이나 혈전 등에 의해 폐색되거나 출혈이 생겼을 때 발생합니다.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약 85% 정도가 뇌경색으로 인한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뇌졸중의 종류는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으로 나뉩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뇌경색이라고도 불리며 뇌의 어느 한 부분의 혈액 공급의 장애로 인해서 기능을 갑자기 상실하는 것이며 뇌졸중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뇌경색에는 혈전성과 색전성으로 나뉠 수 있는데 혈전성은 혈관벽의 손상 부위에 혈전이 생겨 혈관이 막히는 것을 말합니다. 색전성은 심방세동 등 심장질환으로 인해 떨어져 나온 혈전이 뇌혈관을 순회하다가 막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뇌출혈로 인한 뇌졸중은 출혈성 뇌졸중으로 알려져 있으며 뇌졸중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뇌혈관이 파열되는 뇌실질 내 출혈과 거미막 및 출혈을 일으키는 뇌동맥류가 있습니다. 뇌내 출혈은 대부분 고혈압과 관련되어 있으며 탄력이 떨어진 혈관이 혈압이 오르면서 파열되어 뇌실질로 출혈이 일어나 혈종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거미막 및 출혈은 가장 흔한 원인으로 윌리스환에 생긴 동맥류의 파열입니다. 여성에게 더 자주 발생하며 30세에서 60세에 흔합니다. 뇌졸중의 유발 요인으로 수정 불가능한 요인은 나이, 성별, 인종, 유전 등이 있으며 수정 가능한 요인으로는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음주, 흡연, 비만 등이 있습니다. 수정 가능한 요인들을 개선하여서 뇌졸중의 발병 위험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5세 이상의 경우 뇌졸중 발생 위험률은 약 2배로 증가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발병하게 됩니다. 뇌졸중의 증상에는 뇌졸중 전조 증상과 뇌졸중 급성기 증상이 있습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은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도 불리며 신체의 한쪽에 갑작스러운 허약이나 마비가 있거나 언어, 시력, 청력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깁니다. 얼굴, 팔, 다리 등의 한쪽에 비정상적인 감각이 있고 갑자기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 과정이나 성격의 변화를 경험하고 뇌전증이 발생합니다. 이전에 뇌전증의 경험이 있었다면 발작의 특징이 변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과성 허혈 발작이 나타났을 때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뇌졸중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뇌졸중으로 진행되어 나타나는 급성기 증상에는 편측 마비로 몸의 한쪽이 마비되어 얼굴, 팔,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시각장애로 갑자기 한쪽 눈이나 시야가 잘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둘러 보이는 복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언어장애로 발음이 어눌해지고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하거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의식의 장애로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불러도 눈을 뜨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움증을 느끼게 됩니다. 뇌졸중 발병 후 약물치료와 수술치료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재활치료와 간호입니다. 뇌졸중 발병 이후 재활치료는 환자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중요한 치료입니다. 뇌졸중 발병 후 2년까지 회복이 가능하며 그중 뇌 가소성이 가장 활발한 3개월 이내에 가장 많은 회복이 일어납니다. 급성기 재활 간호로는 대략 발병 후 1일에서 약 일주일 정도를 급성기로 보고 있으며 침상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환자는 합병증에 취약합니다. 이 시기에 발병한 합병증들은 침상 안정의 기간을 늘리며
결국 재활치료의 과정이 연장되고 이로 인한 기능 회복에 제한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 시기부터 환자의 상태를 살피어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급성기 재활간호의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계 관리를 위해서 기도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산소를 공급합니다. 색전을 유발할 수 있는 심실세동과 같은 심장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혈압을 적절하게 유지해 줍니다. 의식 저하와 연하곤란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을 사정하고 필요 시에는 비위관을 장치합니다. 기관지 분비물을 자주 제거해주고 흡인되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줍니다. 신경계 관리를 위해서 GCS를 이용하여 의식 상태, 동공 반응, 사지 움직임과 근력 등을 평가합니다. 침상 머리를 30도 정도 올려주고 머리를 똑바로 하고 중립을 유지합니다. 목과 둔부가 과도하게 굴곡되지 않도록 합니다. 두개 내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활동은 피하도록 합니다. 삼투성 이뇨제를 투여하여 두개 내압을 낮춥니다. CO2 분압을 30에서 35mmHg로 유지하여 저산소증이 오지 않도록 합니다. 필요시 뇌 촉수액의 축적으로 인한 압력을 줄이기 위해 뇌실 외 배액관을 삽입하도록 합니다. 심혈관계 관리를 위해서는 뇌졸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항이뇨 호르몬인 알도스테론이 높아져 소변량이 감소하였을 시에는 수분을 제한하도록 합니다. 탈수는 뇌졸중 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정맥수에 공급을 하면서 섭취량과 배설량을 세심하게 관찰하도록 합니다. 급성기에는 침상 안정을 하게 되므로 혈전성 정맥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전성 정맥염 예방을 위해서 환자를 운동시키도록 합니다. 반신마비 환자에게 수동적 관절 운동을 매일 여러 번 시행합니다. 탄력 스타킹을 신거나 간헐적 공기압박 커브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소화기계 관리를 위해서 뇌졸중 발생 첫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은 금식을 하도록 하고 정맥으로 수액을 공급합니다. 48시간 이후에도 섭취가 어려울 시에는 위관 영양이나 정맥요법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경구로 음식을 제공하게 될 때는 서랍자로 구역 반사를 확인한 후 반사가 없을 시에는 연화운동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식사가 가능하면 자해를 취해주고 삼키기 쉬운 음식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구강간호를 통해서 감각 인지 능력과 타입 분비를 높여줍니다. 변비 예방을 위해 배변 시간을 정해두고 1일 수분 섭취량을 1800에서 2000ml가 되도록 격려합니다. 요록의 관리는 의식 수준의 변화, 신경 손상, 배뇨 욕구의 표현 능력 상실 등으로 인한 요실금이 올 수 있습니다. 유치 도뇨가는 방광 재훈련이 늦어짐으로 피하고 필요시에는 간헐적 도뇨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방광 재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피부 관리는 피부 손상 예방을 위해 체위 변경, 특수 침대 사용, 압박 부위 완화를 위한 쿠션을 이용합니다. 2시간마다 체위를 측위에서 앙와이, 측위로 취해주고 마비축으로 놓을 시에는 체중에 의해 손상된 사지가 눌리지 않도록 하며 30분 이상 유지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세를 바꾸었는데도 피부 붉어짐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부위는 손상된 것을 의미하므로 마사지하지 않고 자주 관찰하도록 합니다. 발 뒤꿈치 압박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지 밑에 베개를 놓아주도록 합니다. 올바른 체위 유지는 욕창과 관절 구축, 경련 및 통증 증가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올바른 체위는 기능적 체위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발과 손, 엉덩이 등의 모습이 모두 정상인의 모습과 같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뇌졸중이 발생된 즉시 올바른 체위를 유지하여야 관절 구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비된 쪽 목 허벅지와 무릎 밑에 작은 베개를 넣어줍니다. 팔꿈치를 직각으로 하고 손을 베개 위에 올려놓는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줍니다. 반쯤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할 때는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하고 마비된 손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팔 밑에 베개를 두어 지지해줍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할 때는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하고 팔과 다리 밑에 베개를 받쳐주도록 합니다. 관절 운동은 뇌경색 발병 후 72시간 이내에 중증의 출혈성 뇌졸중인 경우는 일주일 이내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은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하고 관절 구축을 방지하고 근육 위축 방지, 혈액순환 증진, 관절의 감각 유지입니다. 관절 운동은 환자의 의식이 없어도 수동적 관절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순서는 마비되지 않은 쪽 상지에서 마비된 쪽 상지로, 마비되지 않은 쪽 하지에서 마비된 쪽 하지의 순서대로 실시합니다. 이때 심장에서 먼 곳인 손가락에서부터 시작하여 팔목, 팔꿈치, 어깨관절 순으로 심장을 향하여 올라오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몸 근처에 있는 큰 관절부터 실시하여야 하며 통증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가동 범위 끝에는 아주 서서히 실시합니다. 관절 운동은 수동적 운동부터 시작하여 능동적 관절 운동으로 전환하도록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지 운동에서 손가락 관절 운동은 한쪽 손은 엄지손가락 이외에 네 손가락을 펴서 잡고 다른 손으로 엄지손가락을 구부립니다. 엄지손가락을 뒤쪽으로 펴니다. 원을 그리듯이 엄지손가락을 천천히 돌려줍니다. 이어서 팔꿈치 운동으로는 한쪽 손으로 손목을 잡고 펴니다. 그 다음 팔꿈치를 서서히 구부려 줍니다. 하지 운동으로는 발가락 운동으로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밀어줍니다. 그 후 발가락을 발바닥 쪽으로 구부립니다. 이어서 발목 운동으로는 한쪽 손은 발끝을, 다른 손은 발목을 잡고 발을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그 다음 반대로 안쪽으로 돌려줍니다. 이와 같은 운동을 한번 실시할 때마다 5초, 5회 정도 실시하도록 하며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연화장애 간호로는 환자가 식사를 할 시 침대 머리 부분을 세우거나 적절하게 앉힙니다. 침 분비를 자극하기 위해 물에 적신 거즈로 구강 간호를 실시합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을 수 있도록 뺨을 잡고 머리와 목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게 합니다. 액체보다는 연식이 좋으며 묽은 액체는 고형화되는 물질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조금씩 씹을 수 있도록 격려하며 식사 시간은 30분에서 35분 정도로 합니다. 마비가 없는 쪽에 음식이 있도록 하고 한 측에 음식이 있을 시에는 손가락으로 건축으로 밀어 놓을 수 있도록 지도해 줍니다. 연화장애는 뇌졸중 환자가 흔히 호소하는 장애 중 하나입니다. 연화곤란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환자에게서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연화장애 간호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화장애 환자를 간호할 때 또 지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후두 거상법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충분히 씹도록 지도하고 음식물을 삼킬 때 엄지와 검지로 후두를 잡도록 합니다. 그 다음 후두를 끝까지 밀어 올리고 음식물을 삼킨 후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 후 후두를 살며시 놓도록 합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같이 시행할 수 있는 요법으로는 과장되게 삼키기 방법이 있습니다. 인두부에 남아있는 음식물을 깨끗이 없애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혀를 천장 뒤로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쥐어짜듯이 삼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키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강운동법과 혀운동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운동법으로 첫 번째, 입 크게 벌리기, 아 소리를 내며 아랫입술을 최대한 크게 벌립니다. 그 다음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립니다. 그 다음 양쪽 입술을 귓가로 올리며 활짝 웃도록 합니다. 그 다음 입술을 꾹 다물고 양쪽 볼에 공기를 넣는 구강운동법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혀 운동법으로는 혀를 위로 올린 후 혀를 아래로 내립니다. 그 후 혀를 좌우로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5초 이상, 5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성기가 지나면 포괄적 재활 간호를 할 수 있습니다. 감각 인지 관리로 반맹증 환자에게는 환자에게 다가갈 시 건측 시야 쪽으로 접근하고 가능한 환자의 건측 시야에 문이 들어오도록 방을 배치해 줍니다. 환측 시야 장애 해소를 위해서 머리를 좌우로 돌리며 보도록 교육할 수 있습니다. 자가 간호에 필요한 물품들은 되도록이면 건측 시야 내에 위치시키도록 합니다. 편마비가 있는 환자에게는 환측을 보고 만지도록 격려하고 활동 중에도 환측을 확인하도록 하여서 안전을 도모합니다. 간호하는 동안 환측을 가볍게 만지고 자극합니다. 환측도 돌봐야 한다는 것을 환자에게 계속 상기시켜 줍니다. 신체상 대정립과 체위와 균형 유지를 위해서 전신 거울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급성기 이후에는 물체를 이용해서 환측을 가볍게 자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 돌봄 간호도 재활 간호에서 중요한 간호 중 하나입니다. 환자가 앉을 수 있게 되면 바로 개인 위생 활동을 장려하도록 합니다. 이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환자가 실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비되지 않은 쪽으로 모든 자가 간호 활동을 하도록 격려합니다. 환자가 마비된 쪽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격려합니다. 옷은 평소 있던 것보다 큰 사이즈로 앞쪽에 여밈이 있는 옷을 입도록 합니다. 옷 입기는 늑간근의 통증과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자가 너무 지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모든 환자가 옷 입기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 스스로 자가 간호하도록 격려하고 꼭 필요할 시에만 도와주도록 합니다. 환자의 노력과 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칭찬합니다. 마비가 있는 뇌졸중 환자의 경우 옷 입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배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강한 손으로 옷을 잡고 약한 쪽 팔을 소매에 넣습니다. 그 뒤 목을 뒤로 해서 목 뒤로 옷을 넘겨 건강한 쪽으로 옷을 잡아당기도록 합니다. 그 후 건강한 팔을 소매에 넣습니다. 옷을 앞으로 모아서 단추를 잠깁니다. 이러한 방법을 교육하여서 환자가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뇌졸중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재활은 끊임없는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환자가 지치거나 절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국제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김영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